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전단벽을 예로 수평 하중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전제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둥은 오로지 수직 하중 전달에만 관여를 하고 수평 하중 전달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슬래브와 기둥의 연결을 힌지 연결로 하고 해석을 하였죠. 그러면 과연 구조물의 실제 거동을 고려하였을 때 이 힌지 연결 해석 방법은 적절한 것일까요? 우리가 연결부의 해석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 공식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래브와 기둥의 연결은 무조건 힌지 연결이야. 그리고 또 보와 기둥의 연결은 무조건 휨저항 연결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슬래브와 기둥을 휨저항 연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보와 기둥의 연결을 힌지 연결로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디자인에 필요하면 휨저항 연결로, 필요하지 않으면 힌지 연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휨저항 연결은 시공상 힌지 연결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힌지 연결로 많이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도인데요. 휨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힌지 연결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하기 전에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그 유로코드에 있는 한계 상태 설계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허용 능력 설계법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언급했던 한계 상태 설계법도 있고, 그리고 또 북미에서 활용이 되는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로코드에 있는 한계 상태 설계법을 디자인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한계 상태 설계법에는 두 가지 상태를 고려하죠. 하나는 ULS고 하나는 SLS입니다. ULS에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고, SLS에서는 사용성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디자인에서 ULS와 SLS 상태에서 고려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강도와 강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하여 주고, 강성을 조절함으로써 사용성을 만족시켜 주면서, 그리고 또 P 델타 효과가 크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또 ULS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강도와 강성이 디자인의 큰 틀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와 강성이 접합부의 연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전단벽 시스템입니다. 전단벽 시스템에서 세 가지 모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다 형태가 다 비슷하죠. 주 횡장 시스템으로는 전단벽을 모델 다 각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단벽을 제외한 다른 주요 부재들이 그 연결이 각각 모델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모델은요, 힌지 연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전단벽을 제외한 부재들의 연결이 휨저항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횡장 시스템인데요. 전단벽 위에 큰 그런 구조물이 전단벽과 기둥을 강하게 연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아웃트리거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면서 접합부의 연결 형태가 강도와 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강도와 관련하여서 휨 모멘트의 분포가 각각 모델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델이죠. 전단벽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재들은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F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이 F라는 힘은 오로지 전단벽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모멘트, 작용하는 모멘트는 FH라는 값이 될 테고 이 전체 모멘트가 오로지 전단벽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값은 F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이 전단벽이 FH라는 값의 모멘트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간단히 M1이라고 해두죠. 이제 휨 모멘트를 봤으니 한번 처짐도 살펴보자고요. 여기 위에 F로 인해서 건물에 횡방향 처짐이 발생하게 되죠. 이 횡방향 처짐을 또 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델타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델타 1. 이 델타 1은 이 시스템이 지금 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공식 F 곱하기 H의 3승 나누기 휨 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이 델타 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탄성 상태로 생각하고 구한다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휨 모멘트와 처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휨 모멘트와 처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단벽에 대한 디자인을 해봤더니 이 전단벽이 견딜 수 있는 그 저항력이 지금 작용하는 M1의 값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 허용되어 있는 그 횡방향 처짐이 또 이 델타 1의 값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강을 해두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것의 첫 번째로는 이 전단벽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전단벽의 크기를 크게 하면 그만큼 강도와 강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단벽의 크기를 이 M1과 델타 1의 조건이 만족하는 만큼 크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 아니라면 이 전단벽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에서 휨 모멘트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똑같이 F라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이 F라는 힘이 이 전단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휨장 연결 때문에 기둥과 보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그 전단벽과 라멘 구조를 합한 그런 횡장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휨 모멘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이렇게 충력의 형태로 기둥으로 그리고 또 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작용하는 모멘트를 FH라고 했을 때 여기 작용하는 전단벽에 작용하는 M2라는 모멘트는 이 M1의 값보다 항상 작은 값이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단벽이 받을 힘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처짐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 이렇게 델타 2라는 처짐이 있다면요. 이게 지금 부정정 구조물이라서 뭐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물론 역학 시간에 배운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너뛰고요. 직관적으로 이 델타 2라는 이 값, 이 횡방향 처짐 델타 2라는 값이 델타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그 구조물에 있는
접합부의 연결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구조물의 강성과 그리고 또 강도를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으로도 모자란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있는 보의 크기를, 보의 높이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의 높이를 높여줄수록 그 전체 시스템의 강성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힘이 기둥과 보로 더욱더 잘 고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단벽이 받아야 되는 힘이 휨 모멘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단벽의 휨 모멘트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짐도 조절을 해서 P 델타 효과가 어떤 값을 지나치지가 않도록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횡장 구조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세 번째 모델입니다. 여기 세 번째 모델은 전단벽 위에 큰 구조물을 두어서 그 전체 시스템 강성을 아주 높여준 것이죠. 사실 이 세 번째 시스템은 이 두 번째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보의 높이를 아주 높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아웃트리거 형태의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벽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아주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기둥에는 아주 큰 형태의 충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충력은 전체 모멘트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횡방향 처짐을 구해주게 되면 그 값은 분명히 델타 2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이라도 그 구조물의 접합부의 연결을 바꿔줌으로써 그리고 또 횡저항 시스템, 횡저항 구조물을 추가해 줌으로써 그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접합부들을 강접합으로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횡저항 구조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접합부의 연결이 강도와 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묶여있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 구조물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적 저항력을 필요에 따라서 깨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힌지 연결로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단벽의 크기를 크게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봤듯이 다른 부재들의 연결을 휨 저항 연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세 번째 모델에서 보듯이 추가적인 휨 저항 구조물을 고려해줘서 그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전단벽을 가지고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접합부의 연결이 강성과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라멘 구조도 한번 세 가지 모델을 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어떻게 접합부를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